내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당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오래 살았고 오래 지켜보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년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쉰 이후부터가 진짜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나 스스로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0을 넘긴 지금에서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 조용해진 세상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낮에는 숨기던 생각들이 고개를 들고 평생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해도 평온했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습관 말입니다. 당신이 이미 50을 넘겼다면 혹은 67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도 계속 붙들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격이 아니라 운명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어?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습관은 고치지 않아도 상처로 끝나지만 늙어서의 습관은 평생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특히 보름밤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름을 그냥 달이 둥근 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차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름날에는 말을 조심했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으며 괜히 원망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젊은 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옛날 미신 아니에요? 라고 묻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오래 관찰한 이들의 지혜였습니다. 나는 말년에 크게 불행해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고도 밤마다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억울했던 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세상이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들은 낮에는 힘을 잃지만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보름달 아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결국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사람의 말년을 바꿉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꾸짖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 이후의 인생은 과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보름밤에 당신이 만약 혼자 앉아 있다면 잠시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 생각이 과연 내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보름밤에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끝내 사람의 복을 마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아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년에 가장 깊은 그림자를 남기는 습관입니다. 바로 보름밤에 혼자 앉아 과거의 억울함과 원망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집니다. 몸이 느려지면서 자연히 말수도 줄고 낮에는 괜찮은 척 지나가던 기억들이 밤이 되면은 하나둘 떠오릅니다. 특히 달이 환한 보름밤에는 그렇습니다. 괜히 잠이 오지 않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다시 재생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왜 하필 나였을까? 이런 생각들은 처음에는 그저 회상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에 늘 같은 감정이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과 원망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직장에서 버티고 자기 목 이상의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말년에 남은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낮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는 잠시 잊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특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보름밤에는 그 마음이 다시 깨어납니다. 원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상사, 친척, 형제,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대상이 흐려지고 마침내는 세상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인생이 나에게 너무 가혹했다. 이 생각이 굳어지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밤에 원망을 씌우는 사람은 아침에 맑은 얼굴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은 밤에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낮의 태도를 만듭니다. 보름밤에 원망을 반복하는 습관은 마치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젊기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 썩음은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누구보다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며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며 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풀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밤마다 마음속으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거나 아예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만 매달 밤 같은 장면을 되돌려보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된 원망입니다. 이 습관은 복을 말리게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나는 말년에 편안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떠올릴 때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해도 체념도 그리고 자신을 놓아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보름밤에 원망을 떠올리는 순간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잊으려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과 함께 다시 분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힘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보름밤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가 남은 세월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끝내 사람의 말년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제 조금 더 당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겉으로는 큰 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고 잠은 자고 필요한 말은 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까지 괜찮은지는 당신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외로움을 가려주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공백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공백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허전합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습니다. 이 말들은 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드는 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라는 느낌. 이런 감정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조용한 휴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자기 연민으로 채웁니다. 바로 여기서 말년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자기 연민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 이 정도는 내가 불쌍해도 되지. 그러나 이 마음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작은 호의에도 의심이 앞서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불행해서가 아니라 불행하다고 믿는데 익숙해졌다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보름밤은 이런 믿음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불이 꺼지고 소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외로움,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까지 이 감정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손님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말년에 비교적 평온했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애써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아직 괜찮다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 나이가 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혹시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질문들은 대답이 아니라 상처만 남깁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과거를 파헤치지 않고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보름밤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말려는 싸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할 것도 설명해야 할 것도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할 수 있을 때 보름밤은 더 이상 복을 말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제부터는 바꾸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덜 붙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을 넘긴 인생에서 변화란 삶의 방향을 뒤집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빼는 일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아온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변할 수 있고 특히 습관 하나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말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보름밤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생각의 태도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억울한 기억이 떠오를 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생각은 오늘 밤까지만 두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숨을 고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말입니다. 보름밤에 하는 말은 낮의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은 흘려듣던 것을 노인이 하면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될 말을 조금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관계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만약 마음이 답답하다면 말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거나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정리해 줍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대단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아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말년에 평온했던 분들이 특별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다만 불필요한 말을 줄였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비교, 불필요한 후회, 불필요한 자책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물건이 아니라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늘 억울한 사람이 되려는 태도, 늘 설명받고 싶어하는 태도, 늘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들은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보름밤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도 좋습니다. 이제 나는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에 가까운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년의 품격은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한 바퀴 안 늦추는 데서 나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대부분 순간에서 나오고 지혜로운 침묵은 시간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시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사는 것입니다.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리고 덜 후회하는 삶입니다. 보름밤에 조용히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날 밤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놓고 말을 아끼고 태도를 바꾸다 보면 보름밤은 더 이상 복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 이후의 인생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긴 설교처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의 조용한 당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년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성적표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아온 말년은 결과라기보다 방향에 가까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걷느냐에 따라 같은 인생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보름밤은 그 방향을 조용히 점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가장 말이 줄고 생각이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가 다음날의 표정이 되고 그 표정이 쌓여 말년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습관은 모두 큰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떠올리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날선 말을 내뱉는 일, 자신의 인생을 불운하다고 단정하는 일, 이것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마음은 선과 같아서 오래 쥐고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은 새로운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말년에 복이 남아있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그것을 꼭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보름밤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과거를 신문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 밤은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내 인생은 아쉬운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할 때 마음이 가장 빨리 마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질 때 복은 다시 숨을 쉽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보름밤부터 세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조금 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조금 덜하고 말을 조금 덜 날카롭게 하고 자신을 조금 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의 결은 달라집니다. 쉰 이후의 삶은 속도를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향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서 있느냐입니다. 보름달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뜨지만 그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 달빛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속에 두십시오.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연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되겠다.